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조선 땅을 찾은 백안의 서양 선교사들. 아직은 쇄국 정책과 신분 제도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없던 조선 땅에 교육과 의료를 통한 복음 사역으로 조선 땅의 아픔과 미래의 희망을 전해주던 그들. 나라를 잃은 조선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제에 저항하며 3.1운동의 배후 혹은 조력자였던 그들. 목숨을 위해 신사참배를 강행하던 조선 땅에 진리를 위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땅 끝까지, 그리고 한 생명이라도, 그리고 모두가 버린 나병 환자까지 끌어안은 그들. 아버지를 이어 4대가 한국 땅을 섬기던 그들. 약혼자의 죽음을 이어 조선 땅에서 버려진 고아와 과부를 돌보던 그들. 간호사를 양성하며 조선 땅의 보건 증진을 해온 그들. 한국의 생명을 전한 위대한 선교사 50인의 이야기를 만나보십니다. 오늘은 에비슨 선교사 만나십니다. 올리버 에비슨은 1860년 영국 요크셔주에서 출생하여 1866년 어린 나이에 캐나다로 이민을 온 후 온타리오주에서 자라서 토론토 대학 약학대학과 의학대학에서 공부했다. 에비슨의 한국 이름은 어비신인데 그 이름은 물속에 사는 모든 동물은 다 드높고 거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안에서 살 때에만 생존이 가능하다는 영적인 뜻을 담고 있다. 에비슨은 한국에 오기 전에 토론토 대학교 기독교 청년회 YMCA의 핵심 인물인 로버트 하디와 제임스 게일과 함께 토론토 대학교 의과대학 내에 의료 기독 청년회를 조직하였다. 유능한 의사이자 교수였던 그는 이처럼 초교파적인 연합사역에 대한 확신을 지니고 있었다. 1890년 헤론이 순직한 후 제중원이 존폐 위기를 맞고 있던 상황에서 언더우드는 1892년 안식년을 맞아 미국에 머물면서 제중원을 책임질 의사를 찾기 시작했다. 언더우드는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에 전도자와 의사의 연합사역에 관한 글을 기고했다. 이 기고문에서 언더우드는 선교가 의료사역과 결합하여 진행될 때 얻게 되는 큰 효과를 강조하면서 조선의 의료선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역설하였다. 이 무렵 언더우드는 에비슨의 초청으로 토론토 기독교 청년회에서 강연을 한 후 그들 부부와 식사를 했는데 에비슨에게 한국에서 의료 선교사로 활동할 생각이 없는지 물었다. 한동안의 논의 끝에 에비슨은 한국에 가서 제중원의 의료 선교사로 책임을 맡겠다는 결심을 고쳤다. 그러나 에비슨은 자기가 소속된 캐나다 감리교회에서 한국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을 알고 미국 북장로회의 후원하에 의료 선교사로 방한하게 되었다. 1893년 6월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로 한국에 온 에비슨은 부산에서 어학 공부를 한 후 1893년 11월 1일부터 고종 황제의 시의를 겸해 제중원에서 의료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먼저 한국 정부와 미국 선교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제중원을 미국 북장로회가 단독으로 운영하도록 정부를 설득했다. 그 결과 제중원에서도 자유로운 선교 활동이 가능해졌는데 매일 아침 예배와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를 병원에서 진행하고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성경과 소책자 등을 나누어 줄 수 있었다. 1899년 병환으로 안식년을 얻어 캐나다로 귀국한 에비슨은 1900년 봄 뉴욕에서 열린 에큐메니칼 선교 대회에서 조선 의료 선교 업무의 협조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 그의 강연을 들은 미국 클리블랜드의 실업가 루이스 세브란스의 재정 후원으로 1904년 남대문 밖에 새 병원이 건립되었다. 세브란스의 아들 존 세브란스와 딸 엘리자베스 역시 세브란스 병원에 거액을 기부하였으며
존 세브란스는 세브란스 기금을 만들어 세브란스 병원에 계속 후원금을 보냈다. 1909년부터 교육령 개정에 따라 제중원 의학교는 사립 세브란스 의학교로 이름이 바뀌어 운영되었고 1913년 세브란스 연합의학교는 정식으로 교단들의 연합교육기관이 되었다. 1900년 캐나다에서 돌아온 에비슨은 그동안 중단되었던 의료교육을 재개했다. 에비슨이 화학, 약물학, 해부학 등을 강의했고 1906년 세브란스 병원 간호원 양성학교를 설립한 쉴즈가 간호기술을 가르쳤다. 에비슨은 학교의 학칙과 교과과정, 그리고 졸업시험과 의사 자격증 수여를 관장하는 의무위원회를 만들어 현대적 의학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썼다. 그레이 해부학, 한글 번역을 시작으로 에비슨은 김필순과 같은 한국 학생의 도움을 받아 해부학, 생리학, 화학, 세균학, 약물학 등의 의학서적을 번역하고 편찬하였다. 에비슨이 처음 의학서적을 번역하기 시작해 학생들을 모으기까지 의료교육을 시작했던 때를 기록한 에비슨의 글이 전기 에비슨 박사 소전에 묶여 1932년 간행되었다. 다음의 글은 에비슨 박사의 전기 에비슨 박사의 소전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이다. 우리는 해부학을 번역하기 시작할 때에 한국말로 여러 가지 과학상 수어를 번역할 수 없음을 알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과서를 번역할 뿐만 아니라 새 말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처음에 나는 교육을 받았을 것 같은 고등계급 사람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들 몇몇을 인터뷰하는데 내가 의사 되기를 원하지 않는가라고 묻자 그들은 도리어 의사 되면 무엇을 합니까? 라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의사가 되면 병원에 와서 더러운 난 환자와 여러 가지 속병과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인데 이 일을 하려면 먼저 의학 공부를 하여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다. 하고 가버렸다. 이 광경을 보고 나는 누구든지 이런 험한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모아서 학교를 시작하기로 했다. 에비슨은 김필순, 김희영, 백정, 박성춘의 아들인 박서양, 신창희, 주현칙, 홍서구, 홍정훈 등 7명의 청년에게 엄격한 의학 교육을 시켜 1908년에 제1회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이는 1907년 한국 최초의 장로교 목사 7명을 배출한 사건만큼 중요했다. 복음, 교육, 의료를 강조한 선교사들이 또 하나의 굳건한 토대를 형성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에비슨은 이들이 의학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 그는 졸업생들이 정식 의사로 개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의 내부 위생국에 의술 개업 승인을 청원해 받아냈다. 한국인의 자립적인 의료 사업을 주장했던 에비슨은 1935년 병원의 운영권을 세브란스 의학교의 첫 한국인 교수였던 오긍선에게 양도하였는데 은퇴할 당시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의료 선교사 9명, 한국인 의사 32명이 활동했으며 그동안 의사 352명과 간호원 165명을 배출해내었다. 올리버 에비슨은 1916년에서 1934년까지 18년 동안 연희전문학교 교장으로도 일하면서 의학교육은 물론 고등교육에도 힘썼다. 에비슨은 서울에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했던 언더우드를 도와 1915년 경신학교 대학부를 개교하면서 한국의 고등교육에도 기여했는데 이때 언더우드가 교장을, 에비슨이 부교장을 맡았다. 건강이 나빠져 1916년 4월 미국으로 돌아간 언더우드는 안타깝게도 그해 10월에 타계했고 부교장 에비슨이 경신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했다. 에비슨은 1917년 4월 조선 총독부로부터 재단법인과 사립연희전문학교의 설립을 인가받았다. 이때부터 경신학교 대학부는 연희전문학교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연세대학교는
1957년 1월 세브란스 의과대학과 연희대학교가 합동할 때 두 학교의 첫 자를 따서 지은 것이다. 연세대학교 동문회에서는 한국 의료사에 큰 공적을 남긴 3명의 의료 선교사로 에비슨, 스탠리 마틴, 머레이 박사를 기리는 석탑을 2009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세웠다. 에비슨의 아들 골든 에비슨은 1925년에서 1938년까지 광주를 중심으로 YMCA 지도자와 농업학교 교장으로 봉사하였다. 그는 한국 농부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 재건운동, 말라리아 퇴치, 교육 등 YMCA의 농촌 프로그램을 수백 군데의 마을에서 시행하였다. 그가 세운 농업 실수학교에서 한국의 프란시스라고 불리는 호남의 성자 이현필이 잠시 수학하기도 했다. 에비슨의 아들 더글라스 또한 토론토 대학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20년 북장로교 의료선교사로 내한하여 1920년에서 1923년까지 선천 선교지부에서 활동하다가 서울 선교지부로 전임하여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서 교수 및 병원장으로 봉직하였다. 2005년 세브란스 병원은 3층 러비에 세브란스 역사관을 개관하고 동은 의학박물관, 연세치의학박물관, 연세간호역사관,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의학사료실 등의 사료관을 운영하고 있다.